자, 이번 시간에는 이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플렉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인데, 제가 여러분들 수업 페이지에 보면 플레이그라운드 해가지고 플렉스 연습이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플렉스라는 거는 요걸 이제 반으로 갈랐을 때, 반쪽으로 갈랐을 때, 왼쪽에 플렉스 컨테이너, 오른쪽에 플렉스 아이템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거는 플렉스가 된 대상, 그 대상한테 주는 속성이고요. 플렉스 아이템즈라는 거는 플렉스가 된 대상의 자식들한테 주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렉스 부모를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얘기하고 플렉스 부모의 자식들을 플렉스 아이템즈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플렉스 부모가 뭐고 플렉스 아이템즈가 뭐냐라는 거,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플렉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이 플렉스 했다 그런 플렉스랑은 좀 다르죠. 자, 플렉스가 되려면 일단 제가 이거 섹션 아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지워볼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냐면 제가 ASML에 DIV들을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DIV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높이가 100픽셀이 딸려 있습니다. 자, 100픽셀이 딸려 있는데 100픽셀이 딸려 있고 너비를 딱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DIV들은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서 너비가 최대로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뭘 줘볼 거냐면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라고 딱 주는 순간 어떻게 바뀔까요? 모양새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왜 이렇게 바뀌냐면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섹션 아트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는 순간 이 섹션은 지금 뭐가 된 거냐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 있고 아이템즈한테 주는 속성이 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적용되어 있는 녀석한테 주는 속성이 바로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요 왼쪽에 있는 속성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플렉스를 사용하려면, 자, 요거는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지금 적지 마세요. 자, 일단 디스플레이가 플렉스가 된 엘리먼트는 플렉스 뭐가 된다? 컨테이너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플렉스 컨테이너, 플렉스 부모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모가 플렉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div 섹션이 지금 디스플레이 플렉스란 말이에요. 그럼 플렉스 부모고 플렉스 부모의 자식들을 제가 뭐라 했죠? 플렉스 아이템이라 했죠.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아이템인데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아이템즈란 말이에요. 복수죠, 복수. 그래서 플렉스 자식은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과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고 플렉스의 자식은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걸 지금 눈으로 확인했는데, 근데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뭐냐면 플렉스 아이템들은 너비를 주지 않는 이상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DIV인데 DIV는 너비가 최대인데 지금 섹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니까 DIV들이 너비가 어떻게 됐어요? 최소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라도 나온 이유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너비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지우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1 줘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제가 높이도 안 줘볼게요. 높이를 안 줬어요. 자, 원래 높이는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높이를 지금 제가 섹션 아트 높이를 안 줬는데 안 주면 이렇게 되고, 자,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높이라는 거는 상속이 된다 했나요? 안 된다 했나요? 상속이 안 됩니다. 너비 높이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너비 높이가 상속되면 자식들 다 뭉개질 거 아니에요. 그죠? 레이아웃이 다 뒤틀려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섹션 아트에 높이를 100픽셀을 부여했는데 지금 DIV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늘어났죠. 자, 제가 이거 높이를 500픽셀 줄게요. 자, 500픽셀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는 DIV한테 높이를 딱히 안 줬죠. DIV들한테 높이를 딱히 안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높이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플렉스를 줬을 때 플렉스 아이템은 뭐다?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려받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일단 가로 배열이고요.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들은 가로 배열이다. 자, 지금 가로 배열로 나왔죠? 그죠? 가로 배열로 뭐예요? 너비가 최소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아까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개념이 요거거든요. 플렉스 디렉션. 이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거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로우라는 거는 얘는 뭐예요? 가로 배열. 가로를 말하는 거고. 로우, 컬럼은 뭐예요? 컬럼은 세로를 말하는 거죠. 그죠? 로우, 컬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로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로우 리버스는 오른쪽에서 왼쪽이거든요. 근데 로우 리버스, 여기 리버스 붙은 개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안 외워도 돼요. 제가 여기서 외우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버스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라는 게 있구나. 그냥 로우만 알아도 로우 리버스는 그냥 역으로 가는구나, 거꾸로 가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컬럼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로 세로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플렉스라는 거는 플렉스 디렉션이 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속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플렉스 개념이 어려운 거거든요. 자, 세 번째 플렉스 개념은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냐 그 다음에 컬럼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속성 적용이 속성의 스타일이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인 경우와 그 다음에 컬럼인 경우를 따로따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 개념인 거고. 자, 여기다가 1, 2, 3. 자, 그러면 플렉스 디렉션은 여러분들이 주지 않아도 얘네들의 기본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플렉스 디렉션 로우 줘도 변함이 있다 없다? 변화가 없죠.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값인데 제가 요거를 높이를 다시 100픽셀로 바꾸고 제가 요거를 컬럼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컬럼으로 죽이니까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디자인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원래 플렉스 자식들은 너비가 어떻게 된다 했죠? 최소로 줄어든다 했죠. 그죠? 근데 최소로 줄어드는데 지금 얘네들이 왜 최소로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최소로 안 줄었죠. 그건 왜 그러냐면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너비를 받아옵니다. 부모의 너비. 이래서 플렉스가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로우인 경우에는 일단 얘네들이 뭐다? 가로 배열이고 너비가 최소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죠? 근데 얘는 반대예요. 또 얘는 세로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높이를 주지 않는 이상 높이가 최소로 줄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게 이제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타일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높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다?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1 지우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보이죠? 안 나오죠. 그렇다는 거 뭐예요? 높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높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없잖아요. 없는 게 정상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로우인 경우에는 얘는 이제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지만 컬럼인 경우에는 높이가 아니라 너비를 물려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섹션 자체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섹션한테 플렉스를 주면 플렉스가 된 대상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이 줄고 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는 지금 너비를 딱히 주지 않았죠. 그죠? 섹션은 너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섹션은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 플렉스가 되었다 해가지고 섹션 자체가 블럭의 성질이 버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너비가 일단 최대로 나오는 건데, 자, 요거를 여러분의 너비를 한 500픽셀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같이 이렇게 너비가 줄어드는 거죠. 너비가 상속된 게 아닙니다.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부모의 너비 그대로 물려받은 거 싫으면 자기 선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너비 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 자, 그래서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달라지는 기본 속성들이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요 개념 잡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요걸 하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 보는 수밖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우, 그 다음에 컬럼. 로우라는 거는 가로 배열, 컬럼이라는 거는 세로 배열. 그 다음 로우인 경우에는 플렉스 아이템이 뭐다? 너비가 최소, 높이는 부모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고, 그죠? 그 다음에 컬럼인 경우에는 뭐다? 높이가 최소, 너비는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렉스 디렉션만으로 해도 설명할 게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랩을 한번 이제 넘어가 보는데, 이 플렉스 랩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압축되는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압축되는 성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거를 다시 로우로 바꿔볼게요. 로우 안 줘도 상관없죠. 로우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나오죠. 자, 저는 DIB한테 너비를 그냥 100픽셀 줘보겠습니다. 자, 100픽셀 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원래 인라인 요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자기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대한 나오다가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밑으로 내려온다 했죠. 그죠? 그게 원래 인라인 계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자, 엄청나게 많이 쓰면 밑으로 내려올 것 같지만, 자, 밑으로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플렉스를 주게 되면 플렉스 아이템 된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압축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된 녀석들은 주어진 공간에서 여의치 않으면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딱 주게 되면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그 공간, 컨테이너 안에서 계속 압축돼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걸 여러분들 모르고 플렉스를 쓰게 되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압축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참고로 노우랩이 기본값이에요. 이거 화이트 스페이스 노우랩이랑 다른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플렉스 랩은 노우랩이 기본값인데 이걸 랩을 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마치 실제 인라인 블럭처럼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줘볼까요? 여기다가 플렉스 랩을, 자, 저는 랩이라 적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렉스 랩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자, 이거는 이제 공통 속성이죠. 플렉스가 된 자식들은 부모 컨테이너 안에서 압축된 상태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예요? 플렉스 랩의 기본값은 뭐다? 노우랩. 그러니까 노우랩이가는 압축된 상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인데 랩을 주게 되면 압축을 뭐한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플렉스 랩은 노우랩이 기본값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노우랩을 랩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압축이 해제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요거 그 다음에 원상복귀 시킬게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로 하고요. 요거는 잠깐 주소 걸게요. 자, 랩 리버스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거꾸로 해요. 근데 랩 리버스는 외우지 마세요. 안 씁니다. 잘. 저도 퍼블리싱 하면서 리버스를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손을 꼽을 정도로 안 씁니다. 만약에 리버스를 써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리버스라는 게 있었지 하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일단 스트레치라는 게 기본값인데, 자, 여러분들 스트레치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칭하다 여러분들 뭐예요?
자, 스트레칭이라는 게 뭐예요? 쫙쫙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스트레치가 참고로 온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이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온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은 뭐다? 스트레치다. 자,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그래서 부모가 플렉스가 됐을 때 플렉스 아이템이 너비가 늘던 아니면 높이가 늘던 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온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이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쫙쫙 늘려지는 건데, 자, 플렉스 스타트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어디서 정렬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스타트는 여기서 정렬이 되고요. 엔드는 이렇게, 센터는 중심, 베이스라인은 뭐 자기 텍스트를 기반으로. 근데 베이스라인은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스트레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플렉스 스타트를 딱 주는 순간 수직 정렬이 되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뭐가 되냐면 높이가 최소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녀석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 높이 늘려볼게요. 자, 높이 물려받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쫙 늘어났죠. 그죠? 이거는 온라인 아이템즈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치라서 그래요. 스트레치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이 섹션한테 온라인 아이템즈를 플렉스 스타트라고 한번 줘볼게요. 자,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들어요.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아이템즈 속성을 스트레치를 제외하고, 왜냐면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값이 쫙 늘어나는 성질이어서 여러분들이 쭉 늘어난 상태였는데 그거를 안 줘버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높이를 갖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치가 무너져서 그래요. 스트레치를 안 줬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트레치를 다시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쭉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안 줘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돼요.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즈 뭐 스타트라든지 어떤 이제 스트레치를 제외한 속성을 주게 되면, 자, 7번째 온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을 제외한 속성을 주게 되면 높이 또는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 자, 사실 여기 하나 더 붙어요. 속성을 주게 되면 플렉스 디렉션이 이 로우냐 또는 컬럼이냐에 따라서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렉스 디렉션은 로우이기 때문에 높이가 줄어든 거고, 컬럼이면 너비가 최소로 줄어듭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위아래로 배치되겠죠? 그죠? 자, 지금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비 제가 이거 100픽셀 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안 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된다? 너비가 최소로 줄어들어요. 보이죠? 이런 식이다. 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플렉스 로우인 경우에.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인 경우에는 뭐다? 속성을 주게 되면 얘는 로우인 경우에는 높이가 최소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아이템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값이 스트레치인데 얘도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정렬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자, 일단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로우인 경우에는 온라인 아이템즈는 수직 정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컬럼인 경우에는 수평 정렬로 바뀝니다. 얘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컬럼인데, 자, 제가 이거를 다시 이제 원상복구 시키고 온라인의 너비를 100픽셀로 바꿔볼게요. 100픽셀로 주고, 그 다음에 플렉스 스타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센터라고 주게 되면 뭐다? 센터는 수직 정렬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수직 정렬이 되는 거예요. 플렉스 엔드는 뭐다? 플렉스 엔드는 당연히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이 그냥 정렬이 아니라 한 줄을 수직 정렬 시킨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한 줄을 수평 정렬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컬럼일 때 어떻게 바뀐다고요? 컬럼으로 줬어요. 자, 지금 여기다가 스타트라 줘볼게요. 스타트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수평 정렬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센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렉스 엔드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우측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라인 아이템즈는 로우인 경우에는 수직 정렬이고 컬럼인 경우에는 뭐다? 수평 정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스파이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스파이 컨텐츠도 마찬가지겠죠. 컬럼이냐 로우이냐 컬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 일단 플레이그라운드로 봅시다. 자, 플렉스 스타트라는 거는 왼쪽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얼라인 아이템즈가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라면 얘는 뭐다? 수평 정렬하는 속성입니다. 수평. 그러면 스타트는 왼쪽, 엔드는 우측 끝,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요소하고 마지막 엘리먼트, 그치? 첫 번째 자식과 마지막 자식이 벽 끝으로 붙습니다.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알아서 그 여백을 준 상태에서 공간을 나눠 가져요.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메뉴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떤 요소를 배치하고 메뉴를 만들 때. 센터는 당연히 가운데로. 그 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경우 뭐냐면 내가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을 너무 딱 붙는 게 싫고 어느 정도 왼쪽과 오른쪽은 간격을 준 상태에서 공간을 나눠 갖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패딩을 통해서 우리가 간격을 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 스페이스 비트윈이랑 어라운드를 통해서 간격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요거를 로우로 바꾸고 주석 처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되죠? 자, 지금 요렇게 되는데 얘는 높이를 100픽셀, 그래요. 얘네들한테 높이를 줘볼게요. 높이 그래 100픽셀 줍시다. 그냥. 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스파이 컨텐츠라는 거를 플렉스 스타트. 자,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엔드는 뭐다? 오른쪽 끝에. 그 다음에 센터라는 건 뭐겠어요? 가운데 정도, 수평.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였죠? 스페이스 비트윈.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끝에 붙죠? 그죠? 끝에 붙은 상태에서 간격을 나눠갔습니다. 근데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뭐다?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면 얼라인 아이템즈 같은 경우 컬럼인 경우에 얘는 뭐다? 얘가 수평 정렬로 작동하고, 저스파이 컨텐츠는 이 방향이 컬럼인 경우에 얘는 뭘로 작용하냐면 수직 정렬로 작용합니다. 자, 스타트 엔드 줘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보이죠? 수직 정렬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센터로 줘볼게요. 센터 주게 되면 어떻게? 가운데로 이렇게 수직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이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 컬럼이냐 로우이냐 뭐 그런 거 여와 상관없이, 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얼라인 아이템즈랑 저스파이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센터를 둘 다 주게 되면 이게 바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포지션 앱솔루트를 이용해가지고 수직 수평 중앙 정렬 썼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직 수평을 주는 경우도 있고, 플렉스를 이용해서 얼라인 아이템즈 저스파이 컨텐츠를 동시에 센터를 주게 되면 이게 바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스파이 컨텐츠는 뭐다? 여섯 번째, 저스파이 컨텐츠는 로우인 경우에는 한 줄을, 얘도 마찬가지로 한 줄을 수평 정렬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한 줄을 뭐다? 수직 정렬시킨다. 요게 차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는 한 줄인데, 아까 왜 제가 요걸 한 줄 설명드리면 얼라인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요건 잘 안 쓰는 속성이에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얘는 한 줄이 아니라 얘는 줄들을 정렬하는 속성이에요. 줄들. 그래서 얼라인 컨텐츠, 플렉 스타트, 엔드, 센터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비트하면 적절하게 이제 맨 위에 있는 줄과 맨 밑에 있는 줄이 이렇게 딱딱 붙고요. 그 상태에서 공간을 나눠갔습니다. 스페이스 어라운드라는 거는 위에 공간, 맨 밑에 공간 주어진 상태에서 나눠가는 거고, 스트레치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근데 얼라인 컨텐츠를 쓸 일이 없습니다. 거의. 저도 이제 여러분들 한 줄을 정렬할 일은 많지만 줄들을 정렬할 일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디렉션, 로우 컬럼, 그 다음 플렉스 랩, 노우 랩과 랩 둘의 차이. 얼라인 아이템즈는 요 네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베이스라인은 잘 안 씁니다. 보통 스타트, 엔드, 센터, 스트레치. 근데 스트레치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속성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저스파이 컨텐츠는 스타트, 엔드, 스페이스 비트윈, 센터 다 씁니다. 얘는. 근데 스타트 같은 경우는 뭐 왼쪽에서 어차피 시작되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엔드라든지 비트윈, 센터, 어라운드 다 쓰니까 요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만 설명드렸는데도 굉장히 내용물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